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이 기다렸던 건 FOMC 회의록 공개였죠.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은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아직 하락 전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러셀까지 모두 상승폭 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랑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자금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히트맵을 살펴보시면요. 상승하는 초록색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빨간색 종목이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요 기술주들,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모두 상승했지만 현재는 좀 흐름이 다소 엇갈리면서 상승폭 많이 줄여가고 보합권에 위치한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반도체 공급 대형 계약 소식이 있는 엔비디아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반도체 쪽 흐름이 좋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빠지는 의지도 있습니다. 또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모두 강보합권 혹은 상승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성장주들로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유틸리티라든지 필수 소비재, 부동산 쪽으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자금 흐름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가장 커다란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두 가지의 큰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1월 FOMC 의사록인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거에 주목해 보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월 의사록 내용을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난 1월에 FOMC가 금리를 동결했었죠. 12명 중에 10명이 동결에 찬성을 했는데 오늘 그 토론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여러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초과가 지속될 경우 추가 긴축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하뿐만 아니라 인상을 포함한 양방향 접근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물가와 고용에 대한 판단은 어땠을까요? 고용 둔화 우려는 완화됐고 물가 상승 지속에 대한 위험은 여전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기 인하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했는데요. 2% 물가 목표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신뢰 훼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단기 스탠스는 추가 인하에 신중하겠다. 다만 물가 둔화가 뚜렷하다면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1월 동결은 했지만 완화로의 전환은 아니다.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필요하다면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죠. 기술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다만 즉각적인 긴축 신호로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오늘 AI 모멘텀이 이걸 흡수해주면서 지수가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이 오늘 좀 강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가 수십억 달러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시면 엔비디아와 메타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블랙웰과 차세대 GPU인 베라루빈 수백만 개를 공급합니다. GPU뿐만 아니라 독립형 CPU도 함께 공급을 하게 되는데 계약 기간은 향후 수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의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우리 시장에는 왜 중요할까요?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최근 빅테크 AI 투자가 과열됐고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AI 사이클 둔화설에 대해서 일단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빅테크의 자체 칩 전환 리스크도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구글, AMD가 이제 탈 엔비디아 움직임을 보여왔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메타가 자체 AI 칩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확정됐고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까지 재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전 주기의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AI 산업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중심이 좀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CPU까지 함께 도입을 하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반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확장되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오늘 시장의 이슈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징주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오늘 정말 다사다난했던 특징주 이슈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가장 크게 이슈를 몰고 왔었던 엔비디아와 메타, 좀 전에 브리핑에서도 만나보셨겠지만요. 역시나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를 거의 장중 2% 가까이 끌어올린 요소였습니다. 이 메타가 엔비디아로부터 AI 반도체 칩 수백만 개를 공급받는 이 초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면서 자체 AI 칩을 개발했고요. 또 구글 TPU를 도입하겠다던 메타,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은 건데요. 이번 계약 역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이 단순히 칩을 공급받는 걸 넘어서 양사가 칩을 공동 설계한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엔비디아는 1.21% 상승했고 메타도 소폭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한 가지 오늘 아마존이 또 추가로 1%대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아마존의 경우에는 월가에서 베이비 버핏으로 불리는 그런 인물이죠. 이 빌 에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가 작년 4분기에 이 아마존의 지분을 65%까지 늘렸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두 종목의 현재 이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이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1.63% 견조하게 상승폭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0.62%, 마찬가지로 이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상황 세 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과 애플과 테슬라 이 세 가지 종목의 특징은요. 오늘 장 중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0.5%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FOMC 의사록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나왔었죠. 금리 인하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고 어쩌면 금리 인상도 거론될 수가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 구글과 애플과 테슬라 모두 다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의 경우에는 오늘 타격이 관련 이슈에 비해서 상당히 컸었는데요. 호재가 한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감지였습니다. 이 호재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글이 이 제미나이 앱에 AI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기능인 리리아 3를 추가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장 중반만 하더라도 0.5%가량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구글입니다. 이 텍스트나 사진을 입력하면 30초짜리의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작곡업계와 작사업계까지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애플은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의 아슬아슬하게 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최근에 AI 관련 논란들로 연일 이 나스닥이 출렁이고 있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애플만큼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애플이 하드웨어 사업에 진출해 있죠. 이 하드웨어 사업은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데다가 애플은 AI 후발주자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지출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이 자율주행 마케팅 관련해서 굉장히 지난 캘리포니아 차량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과장 광고 논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정 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죠. 여기에 테슬라가 관련 마케팅을 시정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 중단을 간신히 면했다는 소식, 또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생산 라인에서 첫 번째 사이버캡이 출고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까지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된 이후겠죠. 이 세 종목의 마감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0.39% 다행히 이 의사록 발표 직후에 급하게 급락이 나왔지만 워낙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장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0.18% 강보합권에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0.17% 공통적으로 이 매파적인 의사록에 한번 하락을 했다가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슈들, 특징 종목들 보시죠.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란티어, 미즈호가 팔란티어는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위로 상당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런 코멘트까지 덧붙였고요. 장중에 4% 가까운 움직임도 나왔으나 마찬가지로 이 회의록 여파로 인해서 5시 30분 기준으로는 2%까지 상승폭을 좀 낮췄습니다. 이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최근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것 때문에 연간 이익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요. 또 거기에 비슷한 배경으로 이 모건 스탠리 측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245달러에서 223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함께 급락이 나왔었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모더나는 간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미국의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이전의 결정을 뒤집고 모더나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심사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대가 커졌는데 모더나가 신청서를 조금 수정하게 되면서 FDA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팔란티어 1.7% 역시나 이 매파적 의사록의 여파를 크게 뒤집지는 못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7%대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 6%대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지표 흐름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유가가 상당 부분 오른 점도 오늘 기술주들의 출렁임을 좀 더해줬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65달러 선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요. 밤사이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이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악시오스의 보도에 이 원유 공급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예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함께 나왔는데 당연히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된다면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고요. WTI 국제유가도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겠죠. 원달러 환율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비트코인이 2% 이상 내린 반면에 금 가격은 반대로 2%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란 사이가 점점 더 악화가 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밤사이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역시나 소폭 되돌림,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밤사이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고려될 수도 있다. 상당히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이 각각의 지수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었을지, 이 매파적인 FOMC를 소화하고 난 이후에 다우존스 지수는 0.26% 크게 빠졌다가 약간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0.78% 이전과 같은 상승폭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0.56%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상승폭이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